달라지실 겁니다. 근육 운동을 계속 해주신다면 혈압도 떨어져, 고지혈 떨어져, 고혈압 떨어져, 당뇨 떨어져, 너무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거 연습해 보세요.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운동 능력 향상되고, 근력 향상되고, 무릎 관절 유연성 유지되고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란의원 대표원장 김수연입니다. 우아한 노화란, 먼저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노화 그러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구부정한 모습, 애구구구 이렇게 좀 뭔가 어딘가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 천천히 걷거나 움직임이 재빠르지 못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다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노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자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뭐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하지만 요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신체적 건강에서 먼저 안 아프고 바른 자세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뭐랄까 여유로움, 넉넉함, 그다음에 수용하는 자세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아프려면은 사실 요게 나이 들어서부터 안 아플 수는 없고 이전부터 이제 꾸준히 관리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무시하시는 거, 이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잠 잘 자는 거, 요 세 가지를 지키는 거, 이게 진짜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서 신체가 건강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은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품격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다 포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고집스럽거나 뭐 계속 뭐 남의 험담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한 말들, 단어 이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시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은 사실 우아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아한 노화라는 거는 일단은 심리적인 여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내 신체가 먼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럼 왜 같이 있고 싶지 않냐 보면은,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다 불평, 불만에 이제 고집.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아니다. 당신의 이 철학이 그냥 너무 완전히 확고하신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의대 다닐 때랑 지금이랑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와 처방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 쉽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퇴행성 관절염. 옛날 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베드레스트, 안정 가료.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약 드세요, 이거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 1번이 운동이에요. 완전히 상반됐죠. 이게 그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실험이나 데이터에 축적되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이런 모든 치료할 때 이제 사람들의 이제 메타볼리즘을 다 우리가 기다리고, 뭐 생쥐들이 죽고 사는 것도 막 맨날 들여다보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모든 기간이 짧아지면서 연구 결과들이 금방금방 나오기 시작하고, 적용하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신약이 나오는 속도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져 있는 시대에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이 생각의 이제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 그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뭐 가족들도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른은 우아하지 못한 어른 같다. 초간단 습관, 뭐 그냥 eat죠. 제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인데, eat 먹는 거, a는 act 운동하는 거, t는 thinking and sleep 해서 제가 항상 이 eat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면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먹는 거는 너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거, 어떤 거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거 먹으면 좋고, 어떤 거 먹으면 살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즘은 뭐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운동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동하세요? 여쭤보면 나 걷기 만보 걸어 이거 얘기하시는데,
만보 걷는 거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해드리는 운동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만보 걸을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스쿼트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숫자 늘려가시는 운동하세요. 근육의 힘, 근력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고 노후에 자유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왜? 자유스럽다는 거는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남의 도움 안 받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려면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관절의 안정성 유지되고, 그리고 근육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막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 운동을 하는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엄청 많아요. 이 호르몬들이 또 다른 호르몬들을 자극하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의 이완 수축,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근력 운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노후 건강을 지켜드릴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사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일단 몸에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까 근육 말씀드렸고, 수면, 질 좋은 수면 말씀드렸고, 잘 챙겨 먹는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포는요, 왜 빨리 죽는지 아세요, 세포가? 그리고 빨리 왜 재생이 안 되냐면 이게 계속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공복하는 거. 그래서 저녁은 뭐 보통 한 7시에서 8시면 다 끝나요. 그때부터 야식은 절대 안 먹는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좀 완전히 늦게 한 11시, 그러니까 아점이죠. 한 11시, 12시 그냥 점심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이 왜 좋냐면 세포가 휴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생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세포에 에이팝토시스라는 그 자가포식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세포 재생 능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자기 기능은 다 했어.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붙어. 이러면 이제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경험하셨죠? 뭐 넘어졌는데 옛날에 뭐 내가 10대 20대 같으면 하루 이틀 다음 날이면 이렇게 막 스크래치도 다 꾸덕꾸덕 다 피도 안 나고 아물어. 근데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이게 아물려면 몇 주일이 걸려야 돼요. 그게 바로 재생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의 재생 속도를 유지하거나 계속 활발하게 만들고 싶다. 즉 피부 탄력, 근육, 머리카락 빠지지 않는 거, 뭐 이런 모든 게 재생이거든요. 요거를 유지하려면 세포, 즉 우리 몸속의 모든 애들도 쉬어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가포식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시간 유지하시고, 근력 운동은 저도 이제 진료하니까 어디 오래 못 가요. 막 이렇게 어디 뭐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뭐 1시간씩 근육 운동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아침 10분, 그다음에 식사 후에 점심 때 진료 제 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5분,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그다음에 아침 10분은 스트레칭하고 간단한 버티기 운동, 뭐 플랭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월스쿼트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고관절, 허리 이런 거 앉아서 일해야 되니까 저도 오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벅지랑 이렇게 엉덩이 근육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런지나 스쿼트 같은 거 한 50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가볍게 팔벌려뛰기 한다고 뭐 소화 안 되고 체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그 정도 우리 몸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잘 되고, 일단은 식후에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유지도 하면서 세포로 어떤 에너지를 잘 전달해 가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식후에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바로. 그러면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걸 근육들이 쫙 가져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막으면서 졸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육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스트레치를 해줘요. 그래서 허리, 이제 앞에 장요근 이렇게 뭐 허리 상체를 쭉 든다든가 코브라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견관절, 고관절, 무릎, 종아리 스트레칭 이 정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잠이 이렇게 쫙. 숙면. 우리가 뭐 보통 7시간 숙면 계속 얘기하죠. 그 숙면을 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전신을 이완시키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거 지켜보세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장과 발육이 끝나는 시기가 한 20세잖아요.
20세부터 30세 중반까지는 이제 이게 좀 약간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런 또 얘네들 재밌는 뭐 평균치를 좀 냈대요. 그래서 노년은 과연 언제부터인가? 이제 요거를 알아보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몸의 신체 활동, 그다음에 모든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 3번이 있는데 그게 평균 나이를 쟀더니 34세, 그리고 쭉 뭐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 또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나이를 평균 나이가 64세. 그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질병 때문에 자기 신체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 나이가 78세. 이렇게 3단계가 있더라. 이러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34세 여러분들한테는 이 얘기해도 잘 귀 안 들어오실 거지만 한 60대 중반부터 그 이상의 분들을 우리가 노년기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은, 만일 나는 20, 30대부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 이러신 분들은 뭐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숨쉬기밖에 안 하고 살았다, 나는 해봐야 뭐 만복 없겠다 이랬던 분들은 지금 노년기 이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은 우리 전체 신체의 70%에 해당해요. 근육이. 그러니까 뭐 사실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만 관리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스쿼트 100개 안 돼요. 내가 건강하려고 스쿼트 100개 하다 그 다음날부터 누워있어.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가볍게 하시는데, 월 스쿼트 하시죠.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과 이제 고관절, 엉덩이를 이제 90도로 만든 상태, 각도를, 요 상태를 유지하시는 걸 만약에 2분을 버틸 수 있다, 이러면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0초 만에 막 다 무너지시거든요. 근데 2분 버티기 목표로 하시고 2분을 버티신 분이라면 그냥 스쿼트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스쿼트 시작해서 그냥 일반 스쿼트, 무릎이 발보다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스쿼트를 하루에 50개 목표로 하시고, 50개도 나 이제 너무 수월해 이러신 분들은 아침 50개, 저녁 50개 이렇게 100개 하면은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실 겁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모든 것들이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시는 거 보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근육을 움직여서 근육 안에 있는 정말 내추럴한 걔네들이 진짜 내 몸속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요. 딱딱 처방을 해줍니다. 내가 근육만 움직이면 마이오카인이라는 어떤 물질들이 막 나와가지고 일을 지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혈압도 떨어져, 고지혈 떨어져, 고혈압 떨어져, 당뇨 떨어져, 너무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근육 운동을 계속 해주신다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어, 밸런스 이런 걸 유지하시는 게 이제 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뇌와 소뇌가 나눠져 있는데, 소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형 감각이나 운동, 신체 능력을 이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발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릎도 건강하게 하고 허벅지, 엉덩이, 밸런스 이 3개를 한 번에 잡고 싶다 이러면 허리에 손을 딱 얹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한 발 딱 차렷한 자세로 오른쪽, 왼쪽 한 발 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이제 90도로 들어 올려서. 그런 거 쉽지 않아요. 막 몸이 흔들린다 이러면 그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유지하세요. 그때 골반 기저근부터 척추를 잡고 있는 심부근육이라는 근육들이 트레이닝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흔들리는데 내가 똑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뇌에서부터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회로가 열심히 움직여서 굉장히 바로 잡으려고, 즉 밸런스 감각을 키우려고 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런 거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운동 능력 향상되고 근력 향상되고 무릎 관절 유연성 유지되고 좋습니다. 제가 연령별로 식사 횟수나 식단 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 옛날에 간헐적 단식 하루 2끼 먹기 이런 거 막 유행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먹어야 되냐? 아니에요. 요게 그렇게 하셔야 건강할 시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를 들면 뭐 태어났을 때부터 10대까지는 성장과 발육이 막 일어날 시기에 2끼 먹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 어리면 어릴수록 자주 먹어야 돼요. 우리 애기들은 2시간에 한 번씩 분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식사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대 만약에 뭐 청소년기에서 하여튼 20살 전까지는 뭐 최대한 원하는 만큼
때 단순당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건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자제하면서 하루에 이제 3번 식사와 2번의 간식 이런 것들 허락이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몸속에서 충분히 대사 기능이 활발하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성장에 기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끼 식사하고 2번 간식 먹잖아? 그러면 얘는 성장에 기여하지 않고 다 저장이 돼.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 20대까지 그렇게 하시고 30대는 하루에 3끼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30대까지는 아직은 좀 메타볼리즘이 활발하고 몸 속의 기능들이 왕성할 때라서 잉여 칼로리가 있어도 그걸 소모하는 쪽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축적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많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렐린이나 렙틴 이런 호르몬들의 언밸런스가 생기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체지방, 내장지방 이런 걸로 쌓이긴 하죠. 그렇지만 건강한 식사 3번과 플러스 알파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년이라고 하는 이제 40대부터가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40대 중반, 하여튼 40대 초중반부터 50대까지 이 40, 50대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2끼만 드세요. 여기에서 이제 욕심내서 3끼 드시잖아요. 3끼 다 먹고 왜 이렇게 살이 쪄? 안 됩니다. 절대. 저희 이제 50대 중반 이러신 분들은 몸속에 호르몬들이 그냥 맞고 싶어도 그냥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몸속의 대사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자기들도 호르몬이 언밸런스 하면서 대사 기능도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는 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다든가 너무 잦은 식사, 그 다음에 조금씩 자주 먹는 그런 식습관을 하신다든가 하면 인슐린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인슐린이 원래의 기능인 에너지를 세포로 전달하는 기능을 못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제2 기능을 해요.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지방, 이제 복부지방,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계속 지방으로 점점점 모이다 보니 조금만 먹어도 계속 살이 찐다. 왜? 지방은 우리 몸에서 창고 같은 역할이에요. 근육이 이제 발전소죠. 그래서 근육은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방은 창고처럼 계속 저장해. 그러니까는 조금 지방이 확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저장 속도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난 물만 먹어도 살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지방보다 많으신 분들은 쟤는 나보다 많이 먹는 건데 왜 살이 안 찌지? 이런 분이. 그래서 근육량이 지방량보다 많이 유지가 되면 그 상태로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이 쭉 유지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40, 50대는 몸속에 체지방량이 근육량보다 많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 목표인데, 그러려면 일단 몸의 대사 과정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고 인슐린이 최소한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먹는 횟수를 줄여라. 밥을 많이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점심이나 저녁 2끼를 드실 때 풍족하게 드십시오.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단으로 풍족하게 드시고, 그리고 간식 같은 거 주전부리 하지 마시고 먹는 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아침 주로 이제 굶고 점심이나 저녁을 좀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 아침 안 먹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여쭤보면 아침은 밥 안 먹고 그냥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요거트 이런 거 먹었대. 그럼 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속에서 칼로리를 유발하거나 또는 단순당, 포도당 이런 걸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모든 열량을 포함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밥하고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걔네들을 지방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복이라는 건 물 정도만 드시면 돼요. 또는 칼로리가 전혀 없는 블랙커피 요 정도 드시는 것을 공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고 한 2번 정도 시간을 포만감 있게 드시면 40, 50대는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 그리고 60대부터는 또 다시 3끼를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60대 이후에서는 사실 흡수력도 떨어지고 대사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40대나 30대처럼 많이 드시지도 못해요, 한 번에. 그래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따라서 적은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이나 포도당, 그런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모든 우리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번 정도 식사를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런데 60대에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이제 근육이 잘 생기지 않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단백질을 막 챙겨 드시거든요. 그런데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단백질을 드시면 얘네들은 또 지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다라면 단백질 식사하기 전에
간단한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걔네들은 근육으로 가요. 근데 근육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단백질 식사하면 걔네들은 그냥 살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근육의 볼륨을 조금 더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근육의 미세 손상이라는 그 순간까지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러면은 오늘 20개 다 했네. 이렇게 만족해.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한 개도 못할 때까지 하는 거야. 덜덜덜덜덜 떨릴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리면 팔이 막 혼자 근육이 팍 떨리는 스파즘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요럴 때 요게 근육의 미세 손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단백질을 딱 뭐 쉐이크든 뭐 닭가슴살이든 단백질 먹으면 걔네 쫙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미세 손상을 일으킨 다음에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볼륨이 커지죠.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대 이전에 이제 뭐 3끼 플러스 뭐 한 5끼 정도 5번 식사하셔도 상관없고 30대는 한 3번 식사와 플러스 알파 정도 괜찮습니다. 40대부터는 가능한 한 자기 체질에 맞춰서 2끼 식사 또는 두 끼 식사 플러스 알파 또는 2끼 이렇게 드시고요. 60대 이후부터는 하루 3끼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서 느낀 게, 이게 아픈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거를 좋아지게 또는 완전히 고쳐드리기엔 너무 힘들구나. 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게 뭐 재테크보다도 건강 테크 하시는 게 평생 더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일찍 은퇴하시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면서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미리 건강에 신경 쓸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30, 40대 분들 지금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운동하고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걸 잘 씻어낼 수 있고 수면 시간 확보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큰 질병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 환자를 만날 때 이거를 치료해드려야지 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데에 저희가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우아하게 늙어가는 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해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